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 학교 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이버상의 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욕설과 비방을 하는 건데요. 이렇다 할 제재 방안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활동이 익숙해지자 SNS 활동 등 온라인이 늘어 함께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이른바 사이버 학폭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겁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자 다짜고짜 욕설을 합니다. 바로 안 보냐? 싶어서 환장을 했지? 전화를 끊었더니 순식간에 SNS를 통해 수많은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채팅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돼 꼼짝없이 상대방의 욕설과 비방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카톡 감옥, 카톡 감금입니다. 이처럼 사이버 학폭은 채팅으로 특정 학생을 괴롭히거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폭언을 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 데이터까지 빼앗는 이른바 와이파이 셔틀과 같은 유형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강원도 내 학생 100명 중 12명은 학교에서 사이버 학폭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중에서도 중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사이버상에서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전담 기관을 찾아 피해를 호소하는 게 전부입니다. 문자, 카톡, 페이스북, 페이스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거여가지고 현행법상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컴퓨터나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 폭력에 대한 제재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적절한 보호 조치는커녕 온라인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사이버 학교 폭력 어떤 대응단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돼서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문자나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